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6월달에 있었던 모의평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물리학원입니다. 자, 고3 물리학원 1번 문제 보세요. 그림 A, B, C는 자기장을 활용한 장치의 예를 나타낸 것이랍니다. A는 마이크, B는 무선 충전 칫솔이고요. C는 교통카드래요. 자기장을 활용한 장치의 예지요.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한 예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요. 전자기 유도 현상은 뭐죠? 전자기 유도 현상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유도 현상을 활용한 예만을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A. 마이크 전류, 유도 전류 발생하는 건 맞지요? 진동판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유도 전류 생기는 건 맞았습니다. 무선 충전 칫솔, 코일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전류 생기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카드요. 코일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전류 생겨가지고 신호를 주고받지요. 맞았습니다. 따라서 A, B, C가 다 맞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그림은 자성체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A를 보세요.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되 맞았습니다. 학생 B를 보시면 반자성체는 자석을 가까이 하면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해 라고 했죠. 반자성체는 밀어내야 되죠. 틀렸습니다. 철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자성체야 철은 강자성체죠. 따라서 A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이요. 그림 가는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한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전자기파 A를 이용하는 레이더가 설치된 군함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자, A를 보니까 적외선하고 라디오파 사이에 있어요. 그럼 A는 뭐죠? 마이크로파지요. 자, 3번이요. 3번의 A는 마이크로파예요. 자, A는 마이크로파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으랍니다. 자, A의 진동수는 가시광선의 진동수보다 크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죠? 그러면 진동수는 작아야 되죠? 틀렸습니다. 니은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데우는 데 이용하는 전자기파는 A 마이크로파 맞았습니다.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감마선과 나의 레이더에서 이용하는 전자기파와 같다. 모든 전자기파의 속력은 진공에서 동일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다음은 파동의 간섭을 활용한 무반사 코팅 렌즈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반사랍니다. 자, 실제로는 반사가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빛이 반사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상쇄 간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반사 코팅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반사가 일어나는데 상쇄 간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설명을 보시면 무반사 코팅 렌즈는 파동이 무슨 간섭해요? 상쇄 간섭하지요. 빛의 세기가 줄어드는 현상을 활용한 예로 공기와 코팅막의 경계면에서 반사하여 공기로 진행한 빛. 자, 그림에서 위쪽입니다. 위쪽 공기와 코팅막 거기서 진행한 빛이 기역이고요. 니은은 뭐예요? 코팅막과 아래쪽 렌즈 사이에서 경계면에서 반사해서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기역과 겹쳐진단 말이에요. 두 개가 서로 위상차가 반대로 만나게 되면은 상쇄간섭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코팅막과 렌즈의 경계에서 반사하여 공기로 진행하는 빛이 상쇄간섭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역. 상쇄는 A에 해당한다. 맞았습니다. 니은. 기역과 니은은 위상이 같다. 위상이 반대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파동의 간섭 현상은 소음 제거 이어폰에 활용되는 거 맞았습니다. 소음 제거에 쓰는 게 바로 상쇄 간섭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요. 그림은 고체 A, B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A, B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A, B에서 전도 D 전자가 원자가 D로 전이하여 빛이 방출된대요. 즉 전도 D는 높은 에너지 상태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의 원자가 D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죠. 그 방출하는 에너지가 빛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D 간격이 크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에너지가 많이 방출한다는 얘기는,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는요,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큰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2 빼기 E1보다 작다가 아니라 E2 빼기 E1만큼 방출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D 간격은 A가 B보다 작다. 맞았지요. B가 더 D 간격이 커요. 그 다음에 방출된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5번에 보시면 A하고 B가 있는데요. A가 방출하는 빛을 HFA라고 하고요. B가 방출하는 빛을 HFB라고 해보세요. 에너지는 이게 더 크죠. B가. 크다는 얘기는 H는 상수와 동일하니까 진동수가 큰 거예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으로 하면요. 이거는 람다 A, 람다 B라고 하면 파장은 반대관계죠. 따라서 A에서가 B에서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짧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6번이요. 그림과 같이 단색광 A를 금속판 P에 비추었을 때 B, C를 각각 P에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된대요. 즉 금속판 P에 단색광 A를 비추었더니 광전자가 방출이 안 돼요. 자, 6번이요. 금속판 P가 이렇게 있어요. 금속판 P가 있는데 여기에 A를 비추면은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A의 진동수는요, A의 진동수는 한계 진동수보다 또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는 얘기죠.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아직 문턱 진동수에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죠. 그런데 B와 C를 각각 P에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이 된대요. B하고 C는 비췄더니 광전 효과가 일어나요. 그 얘기는 FB와 FC는요 모두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B를 비추었을 때가 C를 비추었을 때보다 크답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나오죠? 외부에서 비춰준 에너지에서 이함수만큼 뺀 거죠. 외부에서 비춰준 에너지, 이게 바로 HF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의 에너지가 B를 비추었을 때가 C를 비추었을 때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함수는 동일한 상태에서 B가 크기 위해서는요, B의 진동수가 커야 돼요. 즉 FB가 FC보다 크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옳은 것만 찾으라고 합니다. 기억 보세요.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자, A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에 도달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기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광자 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세기라고 하는 거는, 입자설에서 세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입자 수를 말해요. 광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입자 수. 그럼 광자, 즉 입자가 문턱 진동수에 도달하지 못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아무리 많이 쪼여줘도 광전 효과는 안 일어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P의 문턱 진동수는 B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 P의 문턱 진동수는 B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 맞지요? B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광전 효과 일어나죠. B의 진동수보다 작은 거 맞았습니다. 디귿 단색광의 진동수는 B가 C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림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일부와 전자의 전이 A에서 D까지를 나타낸 것이랍니다. 그림 나는 A에서 D까지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래요. 흡수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방출과 흡수되는 빛의 스펙트럼, 즉 두 개는 흡수, 두 개는 방출 상태예요. 흡수하면은 검정색으로 나타나야 되죠. 방출하면요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럼 봅시다. 7번에 에너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n equal 5, n equal 4. 그런데 여기에 0.54, 마이너스 0.54,
0.85입니다. 0.85. 그 다음에 n 이퀄 3이 마이너스 1.51. 그 다음에 n 이퀄 2 여기가 마이너스 3.40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흡수해서 가는 게 A,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B, 요게 B, C는 방출하는 거죠. D는 요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A와 B는 흡수예요. 요거는 흡수예요. 흡수라고 하면은 검정색으로 나타나야 되죠. 검정색 줄무늬. C하고 D는 방출이에요. 방출이니까 흰색 줄무늬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럼 C하고 D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커요? 이게 진동수 FD, 이게 FC라고 하면 요놈이 에너지가 더 크니까 진동수가 더 큰 거죠? 파장이 그럼 이게 긴 거죠? 그쵸? 람다 C가 람다 D보다 파장이 긴 거예요. 진동수는 D가 더 크니까. 됐죠? 그러면 흰색 중에서 파장이 긴 거는 500쪽에 가까운 거죠. 그럼 파장이 짧은 거는 누구예요? 이게 바로 흰색에 해당하는 건데, 요게 방출하는 건데, 방출하는 것에서 파장이 짧은 거는 D죠. 따라서 기억은 뭐예요? 따라서 기억이 D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나에서 나는 흡수지요. 나번 그림의 검정색 줄무늬는 흡수예요. 자, 흡수 중에서 A와 B가 흡수인데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누구예요? B죠. 그렇죠? 이건 FB, FA라고 하면은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는 게 B예요. 그럼 파장은요, A가 더 크죠. 람다 A가 람다 B보다 큰 거예요. 파장이. 자, 그러면 거기 검정색 줄무늬 중에서 오른쪽이 A, 왼쪽이 B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에서 A는 오른쪽 줄무늬고요, B는 왼쪽 줄무늬예요. 됐죠? 자, 그런데 B, 왼쪽 검정색 줄무늬요. B하고 바로 위에 있는 흰색 줄무늬하고 동일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기억이 D라고 했으니까 기억 오른쪽에 있는 흰색 줄무늬는 바로 C가 되죠. 오른쪽 흰색 줄무늬가는 C예요. 근데 요놈이 지금 뭐랑 같아요? B랑 같단 말이에요. 요 B하고 요놈이 같단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A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틀렸죠? D입니다. 니은. B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2.25 일렉트론 볼트이다. B에서 흡수되는 거. 요거죠? 흡수되는 거. 자, 그럼 흡수돼서 요걸로 된 거죠? 0.85로, 마이너스 0.85로. 그러면 요거하고 이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2.55. 맞았죠? 2.55만큼 흡수되면 0.85가 되니까, 마이너스 0.85가 되니까, 니은은 맞았습니다.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C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진동수는 C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틀렸죠? D가 더 커요. 따라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까요? 그림 가는 기울기가 서로 다른 빗면에서 V0의 속력으로 동시에 출발한 물체 A, B, C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8번입니다. 그런데 A의 가속도를 봅시다. 그럼 A의 가속도는 시간 t 제로분의 v0죠. 속력 변화가 v0에서 0으로 됐으니까 v0. 크기만 따져봅시다. 그 다음에 A, B는요 2t0분의 v0고요 C는요 3t0분의 v0이에요. 속력 변화가. 그렇죠?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분의 1배이죠. 그런데 2배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보기 니은을 보세요. t0일 때 C의 속력은 3분의 2 v0냐? t0일 때. 그렇죠? 자,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속력이고요.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v0에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t0, 2t0, 3t0이고 이게 c, b, 요놈이 a예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t0일 때 c의 속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요 값을 t0일 때 c. 자, 그럼 이거 봅시다. vc는 처음 속력 얼마예요? 여기 v0죠? v0 더하기 가속도 얼마예요? 이거죠.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이건 지금 크기를 따진 거니까 마이너스 3t0분의 v0의 t0예요. t0일 테니까. 그럼 이거 없어지죠? 3분의 v0 하니까 뭐가 나와요? 3분의 2 v0 나와요. 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물체가 출발한 순간부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c가 a의 3배이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c가 a의 3배랍니다. 그럼 a를 해볼까요? 나중값이 0의 제곱 빼기 처음의 제곱. 처음이 얼마예요? 처음이 v0죠? v0의 제곱은 2as에서 2 곱하기 a가 마이너스 t0분의 v0 sa 됐죠? 그럼 이거 없애주고 요거 하나 없어지고요. 그러면 2분의 v0 t0가 되겠네요. sa는 2분의 1 v0 t0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a예요, 지금. 그 다음에 c요. c는 나중값 0 제곱 빼기 v0의 제곱은 똑같아요. 그런데 가속도가 달라요. 마이너스 3t0분의 v0 얼마일 때요? sc요. 이거는 플러스 되죠. 또 v0 없어지죠. 하나. 여기에서 sc는 뭐가 나오죠? 2분의 3 나오겠네요. 2분의 3 v0 t0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v0 t0 됐죠? 그러면 c가 a의 3배 맞았죠? 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그림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2kg, 3kg의 물체 A, B가 각각 6m/s, 3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9번에 보시면은 A가 6m/s, B가 3m/s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으로 6m/s로 가고요. B는요 3kg인데 오른쪽으로 3m/s로 가요. 그리고 힘과 시간과의 관계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6N세크래요. 됐습니까? 이게 FT 관계 그래프예요. 충돌 후 등속도 운동하는 A, B의 속력을 각각 VA, VB라고 할 때 그 비율값은 얼마냐? 충돌 후. 자, 그럼 뭐예요? A하고 B하고 딱 충돌을 해요. 그러면 A가 B에게 힘을 가하죠. 즉, F, A가 B에게 가해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F, B가 A에 가해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와 같죠. 이게 충격량이죠. 그쵸? 이 값이 얼마예요, 지금? 6이에요, 6. 이 값이 6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A가 B에다가 힘을 가하면 누구의 운동량이 변해요? B의 운동량이 변해요. B에다 힘을 가했으니까, F, A, B, T. 요 놈은 델타 P, B의 운동량 변화량. B의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3. 에다가 나중 속력 VB 빼기 처음 3. 요거 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 값이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6이란 얘기지요. 따라서 VB는 5m/s 나와요. 그렇죠? 얘는 나중값이 더 빨라져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
B가 A에게 가해준 거 이것도 6인데 문제는 A의 운동량이 변해요. 그런데 A는요 충돌 후에 속력이 느려져야 되죠. 더 빨라질 순 없죠. 그렇죠? 왜요? 반대로 힘을 받으니까 더 빨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B가 A를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더 빨라질 수가 없어요. 즉 운동량이 변화량인데 그거는 질량에다가 속력 변화인데 나중값이 더 빨라질 수도 없고 처음값이 더 빨라요. 그러면 6 빼기 나중값 VA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플러스 값이 나오니까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3이고요. 따라서 VA는 뭐가 나와요? 3m/s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뭘 구래요? VB 나누기 VA를 구하래요. VB는 5, VA는 3. 3분의 5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은 시간 t equal 0일 때 2m/s의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랍니다. 10번 보시면 10번의 파동 변이가 사인파 진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 여기 2, 여기가 3, 여기가 4, 5, 6, 7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속력 V는 2m/s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진동 방향 오른쪽이래요.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2예요. 그런데 주기를 보세요. 주기 얼마예요? 주기는 파장이 이게 지금 시간이 아니라 길입니다. 길이 x미터. 자, 그럼 파장이 얼마예요? 람다는 2예요. 2m. 그렇죠? 그러면 v 이퀄 t분의 람다에서 v는 2, 람다 2. 따라서 주기는 1이에요. 1초. 주기 찾았어요. 됐죠?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 이퀄 7m에서 여기죠? 요 위치에서 파동의 변이, 즉 요거예요, 요거. 변이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랍니다. 0초일 때는 0이죠, 지금. 그쵸? 그럼 1초일 때는 다시 또 0이 돼야 되죠. 1초일 때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전부 5번 빼고는 전부 0 맞아요. 5번은 탈락입니다. 왜? 주기가 1이니까 1초에는 다시 또 이게 여기로 오잖아요. 됐어요? 0.5초일 때도 다시 또 0이죠. 0.5초일 때도 0인 거 찾아보세요. 자, 0.5초일 때 0인 거 찾아야 되니까 3, 4번 또 탈락이에요. 됐죠? 0.5초일 때도 여기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0.5초의 반절, 0.25초일 때는 얼마예요? 요 최대가 돼야 되죠. 변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0.5초일 때 0이고 0.25일 때 최대로 되어 있는 거. 위쪽으로 최대입니다. 바로 몇 번이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다음은 자석의 무게를 측정하는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세요. 무게가 10N인 자석 AB를 준비하랍니다. 13번 보세요. 저울 위에다가 자석을 올려요. 이게 10N짜리래요. 그럼 이 무게가 10N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보시면 A를 저울에 올려 측정값을 기록하랍니다. 그럼 10N 나와요. 여기 10N이라고 나오겠죠. 그럼 나의 결과는 10N. 실험 결과에서 여기 10N이라고 나왔습니다. 다를 보세요. A와 B를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한 후 저울에 올려 A와 B가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값을 기록하래요. 자, A는 올려져 있는데요. B를 여기다가 놓으래요. B. 그런데 같은 극을 놓으래요. S극 마주보게. 그럼 서로冲력 생기죠?冲력 생길 때 요 뉴턴 값이 저울의 값이 20N이래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원래 A의 무게는 10N, 그 다음에 자기력에 의한 힘은 10N.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라를 보세요. 라를 보시면 서로 반대극끼리 놓으래요. 그럼 딱 붙어버리죠.
붙어버리죠? 그러면 n극과 s, s, n 이렇게 놓은 거니까 붙어버렸으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무게값만 나온다고요. 됐죠? 마치 한 덩어리니까.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B 무게 자체도 10N입니다. 이거 자체 무게도 10N이에요. 기억.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저울이 A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아니죠? 작용 반작용이 되기 위해서 같은 두 물체 간에 동일한 두 물체 간에 서로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걸 말하는 거죠. 물체의 개수가 두 개일 때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A와 지구, 저울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물체가 관계니까 작용 반작용이 안 돼요.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다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다에서요.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기억은 바로 20N이 나오죠. 여기 20N 나오죠. 왜요? 요거 자체가 10N이고 자기력이 10N이니까. 그 다음에 기억은, 동그라미 기억은 바로 여기 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20보다 크다? 아닙니다. 20N이죠. 무게값만 나오니까. 따라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지금 한 게 11번이었군요. 예, 11번이었습니다. 12번 보세요.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을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원자 핵 A에서 D까지 질량수와 양성자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12번 보시면 가번은 A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거랑 A라고 하는 물질이 만나서 C라고 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생기고요. 3.3 메가 엘렉트론 볼트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대요. 자, 그 다음에 나는요, A하고요, B가 만나서요, D가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나오고, 17.6 메가 엘렉트론 볼트가 생긴대요. 자, 그런데 거기 표를 보세요. A는요, 원자핵 A는 질량수가 2래요. 자, A는 질량수가 2짜리래요. 양성자 수는 기억이래요. 됐죠? 그 다음에 B는 질량수가 3이래요. 얘는 3이래요. 그 다음에 C는요, 질량수 3이래요. 얘 3이래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4고 여기는 3이니까 X는 1이어야 되죠. 그쵸? C의 양성자 수는 2개래요. 자, 2개래요. 그러면 동일한 거 2개가 만나서 2가 돼야 되니까 여기 1이고 1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2 맞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0이어야 되죠. 그럼 요거 1, 그 다음에 요거는 1, 0이고, B를 볼까요? B의 질량수는 3이에요. 그 다음에 D는요? D의 질량수는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자, 요게 더하면 5고, 여기 1이 있으니까 이건 4가 돼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동그라미 니은은 4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은 얼마예요? 동그라미 기억은 1이죠. 됐죠? 자, 그럼 B는 뭐가 돼야 되죠? 양성자수가 하나라고 했고요. D는 양성자수가 2개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다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질량 결선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지요. 왜요? 광출된 에너지 적으니까. 맞았습니다. 니은 X는 중성자이다. 0, 1 중성자 맞습니다. 티귿 니은은 기억의 4배이다. 니은은 기억의 4배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티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의 일직선상에서 물체 A, B가 각각 속력 4V, V로 등속도 운동하고 물체 C는 정지에 있답니다. 13번 보시면 충돌 전에 A, B는 운동하고요. C는 정지예요. A고 요게 4V로 가고요. B고요. 요게 V로 가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C는요. 요거는 정지입니다.
다음에 A와 B가 충돌한 후에 붙어서 간대요. 얼마에 빠르기로 가냐면 3V로 간대요. 그 다음에 C는 정지 상태고요, 아직. 그 다음에 A, C가 충돌한 후에 다 같이 움직인대요. 얼마에 빠르기로 가냐면 V의 빠르기로 간대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A와 B 사이에 운동량 보존 법칙 써봅시다. C는 정지했으니까는 굳이 포함 안 시켜도 됩니다. 자, 그러면 M 곱하기 4A V 그렇죠? 더하기 M B의 질량 V 요거는 합해서 써가지요. M A M B 얼마요? 3 V로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걸 넘겨볼까요? 3M A V를 넘기면은 M A V가 나요. 그렇죠? M A V는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2 M B V가 돼요. V는 없어지니까 또 따라서 뭘 할 수가 있어요? A의 질량은 2배 B의 질량과 같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운동방정식 써봅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개가 움직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MA가 2배의 MB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3배의 MB가 되지요. 3배의 MB에다가 3V 하니까는 9배의 MBV 이렇게 돼요. 그게 지금 오른쪽 세 덩어리가 가요. 근데 MA하고 MB 합하면은 어떻게 돼요? 3MB 3배의 MB가 되고 그 다음에 MC 요 놈이 V의 빠르기로 가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넘기면 3MBV를 이쪽으로 넘기면 6이 나오죠. 그렇죠? 6MBV는 그냥 MCV가 돼요. 없어지니까. 따라서 MC의 질량은 6배의 MB예요. 근데 뭘 구하는 거예요? MC 나누기 MB. 그러면 MC 나누기 MB는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 6 나와요. 자,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봅시다. 그림 가는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하여 수평면의 점 P에서 B를 가만히 놓아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림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P에서 B를 가만히 놓아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랍니다. 여기가 P고요. 여기에 정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놈이 Q까지 왔어요. 질량 M이에요. B가. 여기 Q까지 왔는데 이게 4V래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R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처음에 여기 있던 게 오른쪽으로 B가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얘는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내려온 거예요. 얘가 C예요. 질량은 라지 M. 그 다음에 A는 딸려 올라가겠죠. 질량 M짜리 A. 얘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럴 때 여기 가속도를 A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가속도를 A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장력을 T1, 여기 장력을 T1, 여기가 T2면 여기도 T2. 자, 운동방정식 세워볼까요? 먼저 B가 0에서부터 4V가 됐어요. 얼마를 거리를 갔지요? 지금 요 거리를 S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나는 가의 B가 점 Q를 지날 때부터 점 R을 지날 때까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4분의 1 mg인 힘을 받아 물체 같은 가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여기가 Q였어요. Q에서부터 R까지 가는데, 여기 R까지 가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4분의 1 mg만큼의 힘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가 R이고요. P와 Q 사이, Q와 R 사이의 거리는 같고 S로 다 같답니다. 같고 B가 QR을 지날 때의 속력은 각각 4V, 5V래요. 이때의 속력이 지금 5V랍니다. ABC의 질량은 MM 라지 M이고 이때 라지 M 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번 그림에서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가속도 처음 0에서 나중값 B는 4V를 됐죠. 즉 0에서 나중 속도가 4V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죠. 나중 속력의 제곱 16V의 제곱 빼기 처음 0은 2 곱하기 AS 거리 S 갔어요. 따라서 A 이거 가입니다. 가에서의 가속도는 2S분의 16V 제곱 나와요. 그렇죠? 나는요 5V죠. Q에서는 4V였는데 5V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4V가 5V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25V의 제곱 빼기 4V의 제곱이 2A'S 거리는 똑같이 S예요. 따라서 A'은 뭐가 나와요? 2S분의 4, 4, 16입니다. 4V가 아니라 16.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9V 제곱. 요거 나와요. 나에서의 가속도는 이거예요. 됐죠? 이걸 써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가에서 운동 방정식 세워봅시다. 먼저 A요. A는 위로 올라가죠. 장력 T2 빼기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mg 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거 ma요. B는요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T1 빼기 T2 했더니 오른쪽으로 가요. 그게 바로 ma. C는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아래쪽 힘이 더 크죠. 큰 거 mg에서 위쪽 T2를 빼준 게 바로 ma. 라지 ma. 자, 변변 다 더해요. 변변 다 더하면 없어지고, 잠깐만요. 이거 T1이죠. 1이 2가 아니라 1.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그럼 라지 mg 빼기 스몰 mg는 다 더하니까 라지 m 더하기 2 스몰 m a가 나와요. 그런데 a가 뭐예요? 요놈이에요. a는.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운동방정식 써봅시다. A는 이거예요. 여기 T2라고 했고요. 여기 T2고, 요 장력이 T1이고, 요게 T1이에요. 그러면 T2 빼기 MG는 MA 프라임. B는요. 오른쪽으로 되는 게 T1, 왼쪽으로 빼는 게 T2,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4분의 1 MG. 요게 MA 프라임. 그렇죠? C는요. 아래쪽으로 생긴 거 라지 MG 빼기 T1 이게 라지 MA 프라임. 변변 또 더해요. 변변 더하면 없어지고 라지 MG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5 MG 이게 라지 M 더하기 2 스몰 m a 프라임이에요. a 프라임은 바로 요 놈이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랑 이거를 변변 나눠봅시다. 변변 나누면 라지 m 빼기 스몰 m g 나누기
라지 m 빼기 4분의 5 스몰 m g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하면은요 라지 m 더하기 2m 에다가 a 값이 요거죠. 2s분의 16v의 제곱 나와요. 이거 아래는요 라지 m 2m a 프라임이에요. a 프라임 이거고요. 2s분의 9v 제곱 나와요. 이거는 없어지고 g 없어지고 v 제곱 없어지고 2s 없어지고 됐습니까? 그러면 9분의 16만 남죠. 오른쪽은 9분의 16 남아요. 그러면은 변변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주면 9배 라지 m 빼기 9배 라지 m 빼기 스몰 m 요게 16배 라지 m 빼기 4분의 5 스몰 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이거 하면은요 9 라지 m 빼기 9 스몰 m은 16 라지 m 빼기 4, 5, 20 스몰 m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이거 넘어가면은요 7 되죠. 7 라지 m은 이거 넘어가면 11 스몰 m 되고요. 따라서 라지 m은 뭐가 나와요? 7분의 11 스몰 m 있나 한번 보세요. 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15번입니다. 다음은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실험 과정을 보세요. 가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반원형 내질 A와 B를 서로 붙여놓으랍니다. 여기가 A고 B예요. 자, 이렇게 빛이 들어가요. 여기 입사각이고요. 단색광을 A에서 B로 입사시켜요.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입사시키래요. 여기 중심을 지나도록. 그 다음에 나에서 입사각을 변화시키면서 굴절각과 반사각을 측정합니다. 여기서 이 입사각을 요 각을 변화시키면서요. 실험 1 보세요. 입사각이 30도일 때 굴절각은 34도래요. 굴절각은 이게 30도일 때 굴절각은 이거보다 조금 더 꺾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입사각 요놈이 A 매질이고요. 굴절각 요놈이 B 매질이에요. 그런데 각도가를 보니까 여기가 30도일 때 여기 34도예요. 그럼 어디가 소환 매질이에요? 이쪽이 소환 매질이죠. A가 미란 매질이고요. 이게 미란 매질이고 얘가 소환 매질이란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반사각은 30도. 언제나 반사각은 입사각과 반대 동일한 각으로 나오지요. 자, 그 다음에 이게 1번 실험이에요. 2번 실험에 보니까 굴절각은 59도예요. 근데 반사각이 50도지요? 그럼 입사각이 얼마란 얘기예요? 50도지요? 따라서 이거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실험 보세요. 70도일 때 입사각 70도일 때 굴절각은 해당상이 없대요. 즉 뭐예요? 전부 반사가 됐겠죠? 그쵸? 그 다음에 반사각은 70도예요. 이건 해당사항 없어요. 굴절각은 굴절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전부 반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임계각은 요 두 각 사이에 존재하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기억 봅시다. 옳은 거 찾으래요. 동그라미 기억은 50이다, 50도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어디가 더 미란 매질이에요? A가 미란 매질이었죠. 그러니까 A에서가 B에서보다 작아야 되죠. 틀렸습니다. 디귿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70도보다 크다. 요 사이에 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시 봅시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어서 다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6번 보시면 그림은 열 효율이 0.5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변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에서 B, A에서 B, C에서 D는 각각 압력이 일정화되어 등압 과정이죠. 그 다음에 B에서 C, D에서 A, 이거는 단열 과정이 됩니다. 외부와의 열적 출입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Q랍니다. 자, 이때 들어온 열량, 요게 Q만큼의 열량이 들어온답니다.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나타낸 것이래요. A에서 B로 돼요. A에서 B로 될 때 기체가 부피가 늘어나니까 기체가 외부에다 일을 한 거지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나눠봅시다. 외부의 한 일과 받은 일, 외부에서 받은 일. 자, 이렇게 나눠봅시다. 외부에다 한 일은요, 기체의 부피가 늘어날 때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될 때랑 B에서 C로 될 때요. 그때 합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는 17W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부피가 줄어드는 경우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경우죠. 얼마죠? C에서 D로 될 때 4, D에서 A로 될 때 3. 따라서 받은 일은 7W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러면 1, 알짜 1은 얼마예요? 17W 빼기 7W니까 뭐가 나와요? 10W 나와요. 알짜 값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보세요. Q는 20W냐. 자, 기억을 하기 위해서 뭘 보느냐? 기억을 하기 위해서 Q값, 외부로부터 흡수한 거. 자, 이거는요, 순수하게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를 보면 되죠. 즉 효율이 기억입니다. 효율 0.5는 흡수한 전체 열 Q분의 한 일, 외부에다 한 일, 순수한 일 얼마예요? 10이죠. 10W요. 자, 그러면 Q값 얼마 나오죠? Q는 20W 나와요. 자, 이 Q는 20W예요. 됐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낮다라고 했거든요. 기체의 온도는. 자, 그러면 니은입니다. A에서가 C에서보다 낮다 했거든요. 자, 그럼 A가 B로 되고 B에서 C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들어온 게 20W가 들어오고 방출돼서 나가는 게 얼마라고 했어요? 표에서 8W가 나간다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B에서 C로 될 때 9W가 나가요. 9W가 나가요.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 남아요? 이때 3W가 남지요. 이게 남아요. 남는 내부 에너지예요, 이게. 남는 내부 에너지가 3W가 남아요. 이게 남았다는 얘기는요, C에서의 온도 TC가 A보다 높아야 되죠. 온도가, 내부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TA보다 TC가 온도가 낮다라고 돼 있으면 됩니다. A에서가 C에서보다 낮다?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A에서 B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C에서 D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보다 크다 라고 했거든요. 한번 봅시다. 디귿. A에서 B로 될 때, A에서 B로 될 때 내부 에너지는요, Q는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플러스 외부에다 해준 일, 이거지요. 들어온 게 얼마예요? 20이죠. 내부 에너지 몰라요. 외부에다 해준 게 얼마예요? 8이죠. A에서 B로 될 때. 따라서 델타 U는 12W예요. 이게 A에서 B로 될 때예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될 때 봅시다. C에서 D로 될 때, 이때 방출하는 열을 Q, 뭐라고 할까요? 프라임이라고 해볼까요? 방출하는 거를 Q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Q 프라임.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효율이 0.5라고 했어요. 효율이 0.5니까
적용시켜 봅시다. 효율 0.5는 받은 거분에 외부에다 해준 일인데, 자, 이거를 Q 프라임으로 바꾸면은 Q분의 Q 빼기 Q 프라임 이렇게 해주면 되지요. 그쵸? 그러면 그게 W 값이 아니까 순수한 W 값. W 넷.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요, 1 빼기 Q분의 Q 프라임 되거든요. 근데 받은 거 Q는 얼마예요? 20 받았죠? 20W.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왼쪽에 넘기고 0.5를 쪽으로 넘기면은 Q분의 Q 프라임이 0.5가 나와요. 근데 Q는 요거 20W예요. 따라서 Q 프라임은 얼마 나와요? 10W 나와요. 10W. Q 프라임이 10W예요. 자,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이거는 방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10W라고 해주면 되죠. 흡수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델타 U, 그 다음에 외부에다 일을 한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죠. 얼마요? 얼마 받죠? 4W 받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4W예요. 일을 한 게 아니니까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따라서 델타 U가 얼마 나오죠? 델타 U는 마이너스 6W예요. 그런데 지금 증가량 크기 물었죠. 요거는 어딨지? 12. 요거는 6. 따라서 A에서 B로 될 때가 C에서 D로 될 때보다 크지요.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의 관성계에서 광원 XY와 검출기 PQ가 점 O로부터 각각 같은 거리 L만큼 떨어져 정지해 있고, A의 관성계에서 17번입니다. 자, 이게 광원 X. 자, 그 다음에 이게 광원 Y. 여기가 L. 요놈이 L. 검출기가 요거예요. 검출기 P. L. 검출기 Q. L.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지에 있고, 그 다음에 X, Y로부터 각각 PQ를 향해 방출된 빛은 O를 동시에 진환됩니다. 여기하고 여기에서 방출된 빛이 여기 O, 요 점을 동시에, 한 점을 동시에 진한대요. 한 점을 동시에 진한대요. 그 다음에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은 A에 대해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X와 P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운동한답니다. 자, 우주선은요, 이쪽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얘가 B예요. 이쪽에 A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잠시만요. 이 문제가, 이 그림은 지금 X, Y, P, Q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관찰자 A를 기준으로. 그런데 XY로부터 PQ를 향해 방출된 빛 O는 동시에, 여기는 빛은 O를 동시에 지나는데 A와 B에 동시에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A에 동시에 지나는 것으로 한번 해봅시다. 문제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아무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B의 관성계에서 빛은 Y에서가 X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자, 그러면 동시에 지난다. 한 점에서 동시에 지나는데 A 관점에서 동시에 지나는 겁니까? A, B 두 사람의 관점에서 동시에 지나는 겁니까? 명확하지 않네요. 먼저 그럼 A, B 두 사람의 관점에서 동시에 지난다고 해봅시다. A, B 두 사람의 관점에서 점 O의 빛은 동시에 지난다. 동시에 지난다고 했을 때 A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리가 같으니까 동시에 지나는 게 맞죠. B 입장에서는요. 이쪽 운동방향으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그런데요. 얘는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검출기는 이쪽으로 가죠. 다가오는 것처럼 되죠. 그쵸? 그러면 실제로 빛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거리가 더 멀죠. 거리가 더 먼데 동시에 도달한 것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이놈이 먼저 방출한 것처럼 돼야 되죠. 빛이. 그럼 기억은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B의 관성계에서 빛은 P와 Q에 동시에 도달한다? 아니죠. P는 길이 수축이라 하지만 Q는요. 대각선 방향이니까 길이가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동시에 도달 안 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시에 도달했지만 그 다음 거리가 길잖아요. L보다 길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도달 안 하죠. 그 다음에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이요. Y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Y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B의 관성계에서가 A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맞죠? A의 관성계는 당연히 그냥 2L인데 B는요 2L보다 더 먼 거리죠?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기억과 디귿만 맞았으니까 3번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맞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할 경우에는 3번이 맞아요. 5점에 A와 B가 A, B 두 사람이 빛 O가 5점에서 빛이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했을 때는 3번이 맞아요. 3번이. 정답이 맞나요? 잠깐만요. 정답 좀 봅시다. 이게 맞나 한번 봅시다. 아, 네. 기억 디귿이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 B는 광원 X, Y에서 방출된 빛이 점 O에 동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야, 이 표현이 참 이상하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관철자 A의 관성계에서 광원 X, Y와 검출기 P, Q가 점 O로부터 같은 거리 L만큼 떨어져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철자 A의 관성계에서 X, Y로부터 각각 P, Q를 향해 방출된 빛은 O를 동시에 지나는 거예요. 관철자 A 관성계에서. 그렇죠. 아무튼 A와 B가 여기 동시에 도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게 의도 같아요. 네, 기억과 디귿을 정답을 한 거 보니까 네, 17번은 3번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18번이요. 18번 봅시다. 1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입니다.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인데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와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와 원형도선 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대요. 그런데 AB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AB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AB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C에는 전류의 세기가 I0인 전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대요.
X축이고요. Y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Y축에 도선 A가 있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D만큼 떨어진, 여기 원점이고요. D만큼 떨어진 지점이 P점인데 이 P점에 일정한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형 도선을 있고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I0만큼의 전류가 흐른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C도선이죠. 예, C도선 자체의 자기장, 즉 중심 P에서 형성된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P고 여기가 Q점인데 여기에서 똑같이 D만큼 떨어진 거리, 여기에 도선이 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게 B도선이에요. B도선에도 A도선과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I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가 R, D 이렇게 돼 있어요. 표는 C의 중심 위치를 각각 P, Q에 고정할 때, P와 Q에 고정할 때 C의 중심에서 A, B,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P점에서는 0이네요. 아하.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첫 번째, 점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그렇죠? 그 다음에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더하기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에요. 그런데 B에 의한 거는요,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 그러면 B와 A가 합해져서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는 방향이면 되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요거랑 크기가 같으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B 자체의 자기장의 세기를 뭐라고 해볼까요? B 자체의 자기장의 세기를 B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해볼게요. 이건 도선 B고, 이건 도선 B고, 얘는 자기장의 세기 B고요. 그러면 얘는 나오는 방향이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면 돼요. 그렇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B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절대값 BA 더하기 B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요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그렇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BA하고 BB를 비교해보면 합해졌을 때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런데 두 개의 전류의 세기가 똑같은데 A가 더 가깝죠. A가 더 가까우니까 A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B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즉 A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B가 나오는 방향일 때 이거나, 또는 BA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BB가 들어가는 방향이거나, 그렇죠? 그럼 이거는 합했을 때 들어가는 방향이고 요놈이 나오는 방향과 이 관계만 형성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합했을 때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 관계만 형성이 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일 경우와 이 경우일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두 번째 Q일 때 한번 적용시켜 봐야죠. Q일 때. 그럼 어차피 BA와 요 경우이건 이 경우이건 간에 A는 들어가는 방향, P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돼요.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는 얘기는요, 전류가 A에서 위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쵸? 위쪽 방향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보기 기억은 해당됐네요. A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야.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봅시다. 두 번째 거 Q에서, 점 Q에서는요, 자기장의 세기가 B0고 나오는 방향이래요. 알짜 자기장의 세기가. 즉, BA, B, BC를 했을 때 알짜 자기장이 B0고, 얘는 전류의 방향이 안 바뀌었으니까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잘 봅시다. 대칭이죠. 무슨 얘기냐면 도선에서부터 D만큼 떨어져 있고 도선에서부터 D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 P와 Q점이에요. 그럼 원형 도선이 여기 있을 때랑 원형 도선이 여기 있을 때 대칭점이고 뭐만 달라진 거예요? A에 가까우냐 B에 가까우냐예요.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만약에 A에 가까웠어요. 만약에 P점에 있어서 A에 가까운 상태에서 요 놈이 B에 의한 자기장보다는 크죠? 그쵸? 크기를 구하면은 BA는 B가 형성되는 자기장보다는 커야 돼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동시에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요게 동시에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요렇게 있을 때 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값이 더 크단 말이에요. B보다. B에 의한 값보다 A에 의한 값이 더 커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쵸? 그럼 반대로 여기에 있으면요. 요 관계가 B가 더 크고 A가 더 작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0이 나와야 되죠. 원형 도선이 여기 있어도 0이 나와야 돼요. 이 경우라면, 두 개 다 들어가는 경우라면. 됐습니까? 그런데 Q점에 있을 때 0이 아니라 B0래요. 따라서 이 조건이 안 맞아요. 이 조건이. 그럼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와요. 그럼 하나는 들어가는데 A가 위쪽 방향이에요. 그럼 들어가는 방향. B는요. 나오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흘러요? B의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해서 나오는 방향이 되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B는 나오는 방향, A는 들어가는 방향. 그런데 요놈이 여기로 가면 들어가는 방향이 줄어들고요. 요놈의 세기가 줄어들고 요놈의 세기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알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된단 말이에요. 나오는 방향 B0가 된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A에 의한 세기는 줄어들고 Q점으로 가면 B에 의한 세기가 증가하니까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해요. 그런데 B는 나오는 방향이고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 줄어들고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니까 합했을 때 나오는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상 없지요?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C의 중심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B0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요거를 B라고 해봤어요. 요걸 B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두 개 합했을 때 이게 B란 얘기죠. 0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요 놈이 더 클 때 0이에요. 근데 이게 작아지고, 이거가 지금 B란 얘기예요. B. 즉, 이게 나오는 방향, 이건 들어가는 방향으로 B예요.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상 없지요. 그러면 요놈 절대값이 지금 요거란 말이에요. 합했을 때. 그럼 요것도 합했을 때 BC가 되죠. 절대값은. 이건 줄어들고 이건 크더라도 합하면은 또 BC가 된단 말이에요. C의 값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B. 이게 B고, 요것도 B죠. 그러면은 BC는요? BC는 2분의 1 B 제로가 되죠. 2배의 BC가 되니까. 그럼 BC는 2분의 1 B 제로가 돼요. B 제로보다 작다? 네, 맞았습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요. C의 중심 위치를 R로 옮겨 고정해요. 여기다 옮겨요. 고정할 때 R에서 A, B,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냐? 자, 얘는요, 나오는 방향이죠. 요 자체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A에서도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쵸?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그런데 여기다 놓으면요, B에 의한 게 A에 의한 거보다 크단 말이에요. 근데 A는 뭐였어요? A는 들어가는 방향, B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보다 더 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1에서 요 조건이에요. 1에서는 이거예요. P점에 있을 때. 그러면 R점에 여기 있을 때는요. R점에 있을 때 요 B는 B에 의한 거는요, C에 의한 것보다 크죠. R에서. 자, 왜냐, BA가 1에서 여기에서 BA가 B 더하기 BC란 말이에요. A만 들어가는 방향이고 B하고 C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관계. 이 관계에서 BA가 BC보다 더 크지요. 그쵸? 왜요? A가 B보다 크잖아요. 두 개가 합해서 이 A라는 얘기는 BC보다는 A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R에서는요, R점에서는 B가 C보다 크죠? 왜요? R점에서는 A가 거리가 머니까 이건 줄어들고 이거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 크고 나오는 방향이 작아. 따라서 전체값은요, B 전체는 BA랑 B랑 C랑 합한 건데, 얘는 어차피 들어가는 방향이었고 B도 들어가는 방향이었고 C는 나오는 방향인데, 요 관계가 되니까는 당연히 이거 R자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9번입니다. 그림은 높이 H인 평면에서 용철 P에 연결된 물체 A에 물체 B를 접촉시키고 P를 원래의 길이에서 이 D만큼 압축시킨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용수철에다 압축을 시켰어요. A, B를 접촉시키고 얼마만큼 압축시켰냐면 이 D만큼 압축시켰대요. 이게 용철 P고요. 상수를 K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요 높이는 H고요. 이 D만큼 압축시킨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B를 가만히 놓으면 B는 P의 원래의 길이에서 A와 분리돼요. 면을 따라 운동하고 A는 P에 연결된 채로 직선 운동한답니다. A는 용수철 때문에 이렇게 진동 운동할 거고, B는 튕겨져 나가서 운동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후 B는 높이차가 EH인 마찰 구간을, 높이차가 EH, 여기가 EH래요. 마찰 구간이래요. 요 마찰 구간을 등속도로 움직여요. 여기는 등속이래요. 마찰 구간. 즉 여기에 속력이 V면은 여기도 V라는 얘기예요. 요 구간에서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운동에너지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운동에너지 변화는 없어요. 등속이니까. 등속으로 지나 수평면에 놓인 용철 Q를 원래의 길이에서 B가 땅 부딪혀갖고 Q를 원래의 길이에서 루트 2 D만큼 압축시켜서 속력이 0이 됐대요. V'이 여기서 0이래요. 그럼 뭐예요? 운동에너지가 용철 포텐셜 에너지, 용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와 B가 분리된 후 P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 A와 B가 분리된 후 요 P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은 B가 마찰 구간에서 높이차 EH만큼 내려가는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오케이.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요거랑 같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변함이 없죠. 그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게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얼마 감소해요? EH, 즉 mg, mb라고 해야 되겠죠? mbg, eh만큼 감소한 게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좀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AB 질량의 비율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따져봅시다. 순서대로. 탕 났어요. 그럼 분리가 되죠. 언제요? 최대일 때 분리가 되죠. 그쵸? 요 에너지, 압축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최대가 됐을 때 분리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요거일 때 분리가 돼요. 즉, 이거는 뭐냐면은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 합한 거랑 같아요. 이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럼 이걸 적용시켜 봅시다. 2분의 1 K. 거리가 얼마예요? 2D만큼 압축시켰죠? 그게 A의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계산하면은 4니까 2KD. 2KD 제곱. 자, 이렇게 쓰면 돼요. 하나 찾았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B가 운동에너지예요. 분리 후에. 분리 후에는 A는 진동하죠. A는 용철에 매달려서 용철과 함께 진동을 해요. A는 진동해요. 즉 무슨 얘기냐? A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로 상호 전환되면서 움직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는요. B는 분리가 된 후에는 B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있죠. 그렇죠?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MGH예요. MBGH, 높이 H니까 요게 분리되는 순간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예요. 됐습니까? 이게 B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찰 구간입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는데 얼마 감소해요? 얼마 감소하죠? 요것만큼 감소하죠. 운동 에너지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마찰 구간을 통과한 후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원래는 이거였었는데 여기에서 손실되는 값을 빼야 돼요. K, B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M, B의 질량 GH 요거였는데 빼주기를 높이차 2배 M, B, GH 요게 지금 통과하고 나서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요 놈이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쵸? 포텐셜 에너지 얼마요? 2분의 1 K 루트 2 D 요 놈의 제곱이니까 K D 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하면은 2K B의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요. 빼기 M B G H 요 놈이 K D 제곱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좀 문제네요. 기호가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요 최대값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고 했죠. 최대값은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됐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 요거는 바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EMBGH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MBGH는 바로 뭐예요? MBGH는 2분의 1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됐죠? 그런데 이게 또 뭐예요?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죠. A의 운동 에너지. 그렇죠? 요게 A의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면은 2분의 1 2K 요거니까 요 관계니까 K A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됐죠? 그럼 요 놈이 이 관계란 얘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2K B 빼기 2분의 1 2K A요. 요 놈이 KD 제곱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랑 연립을 해요.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 한번 써줄게요. 2K A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2K B의 운동 에너지는 2배의 KD 제곱이에요. 아래에서 위를 빼줄게요.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은 요거는 없어지고 여기서 이거 빼니까 2분의 3 2KA는 KD 제곱이에요. 따라서 A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 KD 제곱이에요.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AV 처음 값이니까 V의 제곱. 네. 요때니까 처음 값을 말하니까 처음의 속력은 A와 B가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거면 이거를 이제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를 구하면 2K B는 2배의 KD 제곱 빼기 3분의 2 KD 제곱이에요. 이거 하면은 3분의 4 나오죠. 3분의 4 KD 제곱이에요. 이게 바로 2분의 1 MBV 제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변변 나눠야 되는데 MB 나누기 MA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 변변 나누면 되죠? MB는 요거예요. 3분의 4 KD 제곱 A는요 3분의 2 KD 제곱 없어지고 2 나옵니다. 자,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자, 20번 보세요. 20번 하다가 밖에서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중간에 끊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림과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 B를 각각 X 이퀄 0, X 이퀄 3D, 0과 요거와 3D 지점에다 놨어요. 고정했답니다. 그 다음에 양전화인 점전화 P를 X축상에 옮기며 고정할 때 X 이퀄 D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이 받고 X 이퀄 3D보다 큰 곳에서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가 있대요. 그럼 만약에 A와 B가 같은 극이라면, 자, A와 B가 플러스 극이라면, 두 개 다 같은 극이라면 A에서 밀어내고 B에서도 밀어내는데 QA가 QB보다 더 커야지만 오른쪽으로 밀려나죠. 그쵸? 그 다음에 P가 3D보다 큰 지점에 가면은요, 서로 밀어내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 안 맞아요. 따라서 이거는 해당 안 돼요. 됐죠?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마이너스 극이라면 A가 잡아당기고 B도 잡아당기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QA보다 QB가 커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전화 P가 3D에서 떨어지면은 바로 떨어지는 순간 얘는 왼쪽으로 잡아당기죠. 즉 0이 되는 지점은 어디 있어요? 3D라는 지점이에요. X 이퀄 3D보다 큰 곳에서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있는 게 아니라 X 이퀄 3D에서 전기력의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조건 성립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A와 B는 적어도 다른 극이란 얘기예요. 다른 극인데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라고 칩시다. 그럼 B는 플러스니까 밀어내고 A는 마이너스니까 잡아당기죠. 그러면은 성립 안 되죠. 그쵸? 성립 안 돼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극이고 얘는 마이너스 극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기억 보세요. A는 양전화이다. 맞았습니다. 전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 놨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밀려나기 위해서 플러스에서 작용하는 청력이 더 큰 거죠. 크기 위해서는 QA가 QB보다 커야 되죠. 근데 A가 B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X 이퀄 0보다 작은 곳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가 있다? 아니죠. 이 경우에 X 이퀄 0보다 작은 곳을 하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어디란 말이에요? 이건 플러스잖아. 밀려나죠. 그런데 Q가 더 세죠. 얘는 QB가 QA보다 작은데 거리도 멀어요. 따라서 이놈이 밀어내는 힘이 더 세니까 얘는 왼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달에 있었던 고3 5위 학력평가 문제 물리학 1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